안녕하세요. ACC 채널의 서미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너무 공식적인 어떤 티칭만 하면 안 되고 좀 개인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엄마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홈패션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모두의 관심이 있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차이를 극복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시끄러운 새소리 하나 들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새소리를 들려드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글쎄 이 새가 영어로는 플러머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물대새라고 하는데 저희 집 마당에 주차장에다가 알을 낳았습니다. 지난주에 알을 낳았는데요. 지금 알을 4개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새가 자꾸 땅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너무 새가 불쌍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 둥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새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다시 둥지를 제자리로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새들이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둥지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 새를 보면서 참 희한한 새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새들이 희한한 곳에 알을 많이 낳더라고요. 뭐 나무 높은 곳에 알을 낳는 새도 있고요. 또 처마 밑에 알을 낳는 새도 있고 또 뻐꾸기 같은 새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온대요.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란 사람인지 모르죠. 모두가 다 각자 이 세대처럼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떤 차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몇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남녀의 차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체적인 차이죠. 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어느 병원에서는요, 여자가 태어나면 복숭아 그림이 뽕 하고 뜨고요.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추 그림이 뿅 하고 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염색체도 다르고 근육의 무게도 다르고 또 수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네. 몇 가지 설명드리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순간적인 힘을 쓰는데 강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좀 약한 일이지만 더 오래 견디면서 일을 하는데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후각이나 시각에 더 약하고요. 여자들은 좋은 목소리 가진 남자들에게 더 약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촉각에 더 약하고요. 또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여자들보다는 이성적이고 업무 중심이죠. 네, 그래서 남자들은 좀 듣는 것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차이인데요. 이런 남녀의 일반적인 차이를 아주 재미나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목만 봐도 벌써 차이를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서로 외계인끼리 만난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저희 나라에도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에 비해서 말을 듣지 못하는 남자, 지도를 못 읽는 여자, 엘렌 피즈, 바바라 피즈 그 부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22
나라에 번역이 되었고요.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또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제목이 벌써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듣는 걸 잘 못하죠. 그에 비해서 또 여자들은 지도를 잘 못 읽습니다. 참고로 저가 지도를 못 읽는 여자에 속합니다.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길을 안내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전화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제가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제가 두꺼운 지도책을 봤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캔버라는 좀 작은 도시여서 지도책이 두껍지 않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잘 조사해서 보면 잘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니만 가면 지도책이 엄청나게 두껍고 크고 서버브마다 너무 복잡해서 책 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어디 간다고 이 지도책을 봐달라고 할 때는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저희 남편은 좀 빨리 찾아서 읽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가끔은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졌네요.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책들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를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굴과 카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간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혼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말을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남자들은 들쏘다,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나비다 라고 하는 개념도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남자들은 좀 들소처럼 좀 무식하고 그래서 별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들소가 막 똥파리가 붙고 흙이 몸에 묻고 해도 별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비는 어떤가요? 아주 작은 미풍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죠. 보통 이 남자들이 들소 같을 때 여자들이 이렇게 막 눈썹 문신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못 알아봐. 완전 무심한 당신이죠. 네. 이런 남편들이 좀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별로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을 위해서 여자들이 저녁에 맛있는 식사 한 끼 딱 준비해 놓으면 그냥 남편들이 다 해피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작은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 여자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작은 조그만 행동에서 아내를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뭐 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커피를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오늘 기분 어때?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다 주고 예민하게 반응하면 여자들은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네. 이 책에서 재미난 개념을 하나 설명하는데요. 남자들은 고무줄이다. 고무줄이 어떤가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것처럼 남자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막 여자가 가까이 왔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자아실현이라던가 직장생활이라던가 그런 사회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와 거리를 약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자들이 너무 우리 남편이 변심했어. 왜 그래? 달라졌어. 그게 아니라 남자들의 성향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남편에게 막 매달리고 집착하고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살지 말아라. 여자들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개발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책에서 여자들을 파도로 설명합니다. 파도는 이렇게 밀려왔다가 이렇게 멀리 사라졌다가 하죠. 그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감정에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자들은 특히 생리 전후로
이렇게 정서적인 변화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파도처럼 정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특히 그런 정서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내를 조금 더 배려해주고, 나가서 외식도 한번 하고, 음식 한번 안 만들게 해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할 때 다시 감정적으로 다운됐던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다면 남녀의 차이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 그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뇌는 진짜 뇌는 아닙니다. 잘 못 듣는 남자, 지도를 잘 못 읽는 여자 책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뇌입니다. 아주 재미나게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의 특성을 뇌 그림으로 잘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바로 남자의 뇌인데요. 남자의 뇌에는 성을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네요. 네, 섹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두 군데로 이렇게 큼직합니다. 네, 그리고 윗부분을 보니까 볼 스포츠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이렇게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들을 잘한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보실까요? 왼쪽에 조그만 점으로 보이시는 걸 상단부에 보이시죠? 밤에 아기가 울 때 듣는 걸 진짜 못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 왜 자다가도 아기가 조금 울면 예민하게 탁 가서 아이 젖을 다시 물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귀가 막혀 있는지 네, 잠을 못 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재미난 거 하나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나게에서 TV 리모트 컨트롤 어딕션 센터라고 있네요. 네, 남자들은 TV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네, 그 손에 리모트 컨트롤이 들어가면 계속 채널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보시면 토일렛 에이밍 셀이라고 있네요. 네, 남자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좀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림질을 못한다고 돼 있고 또 집안일도 네, 깔끔하게 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여기 그림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거 제일 왼쪽 밑에 보면 리스닝 파티클이 되게 조그맣네요. 그렇죠? 네. 남자의 뇌를 보니까 듣는 걸 좀 못하네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못한다고 여기 또 되어 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맞는 것 같죠? 네,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 여자애는 중간에 큰 동그라미가 뭐죠? 섹스가 아니네요. 네, 여자들은 뭔가에 헌신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다음 여자들에게 많이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질투심. 재밌게 저희 아이들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들은 되게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여자들이 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야기하다가 질투 때문이 아닐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자들은 이렇게 질투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볼 때 질투하기도 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 질투하기도 하고 네. 또 나보다 아이가 더 똑똑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질투심이 여자들이 많고요. 그다음 슈 센터가 있네요. 네, 여자들 중에 이렇게 백을 모은다거나 신발을 모은다거나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네, 구두를 모으는 것이 취미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 신발을 꼭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여자들은 이렇게 초콜릿 센터, 다들 대부분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시는 분 계시죠? 네, 옛날에 제 주위에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아주머니 이야기, 남편이 돈 벌어오면 다른 낙이 없어서 호주에서 쇼핑센터만 해외 다녔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3, 4, 5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예,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또 여기 보면 텔리폰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서로 수다 떠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들에 비해서 보세요. 네. 듣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확실히 듣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장하면서 남자들은 좌뇌, 우뇌가 좀 더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듣기를 못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은 더 듣기를 잘하고 남자들은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네. 여기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자들은 그 파킹을 잘 못하죠. 남자들에 비해서. 네. 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자분이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남녀의 차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거 하나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남자들은요, 오하이오 주립대 2012년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8번을 성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여자들은 하루 10번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연구 전에는 남자들은 한 6, 7초에 성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조사는 그냥 구두로 물어봤대요. 남자들에게. 하루에 성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했고 여자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남자들이 뭐 하루에 정말 수백 번 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2012년에 한 이 연구에서는요. 실제로 적어보라고 그랬대요.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들면 틱틱 표시를 해서 정말 몇 번을 생각하는지를 기록을 해보게 했더니 막상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더 많이 생각하더라. 이것을 봐서는 남자들은 훨씬 더 여자들보다 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부부 문제 있으신 분들 중에 남자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서 예를 들면 요즘 우리 한국에 왜 섹슬리스 되게 많잖아요. 섹슬리스 커플도 많이 있고요. 또 남편이 성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커플들이 생각외로 정말 많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도 잘 안 하게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욕구가 큰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더 많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내 남편이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욕구가 좀 강하구나. 피로를 많이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 사랑하신다면 그런 부분의 피로를 좀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매스미디어도 많이 발달하고 여성들도 어떤 성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성적인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은 여자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성관계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너무 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네, 이 그림은요.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 있는 변기라고 합니다. 네, 변기에 일부러 파리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80%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뇌 그림 보여드렸죠? 남자들은 이렇게 토일렛에 이렇게 딱 겨냥해서 실을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조그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파리하라면 딱 그렸더니 그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이 남자들의 심리에 이런 좀 공격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파리한테 탁 맞춰가지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항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하나 초콜릿, 페레로 초콜릿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도 초콜릿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 저희 친척 중에 예전에 초콜릿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초콜릿을 한번 집에 놀러 오면 이렇게 여러 박스 갖다 주셨어요. 그때 너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마가 용돈을 주시면 꼭 초콜릿을 사서 이렇게 책꽂이에 딱 넣어놓고 조금씩 공부하다가 먹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네, 이렇게 제가 초콜릿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스트레스 해소할 때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해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 네, 아까 또 신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발을 좋아하는 아내분들에게 우리 남편들이 좀 신발을 잘 사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제가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까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필요가 다릅니다. 네, 여기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필요로 하는 10가지 필요 중에 남자들은 무엇이 1위고 여자들은 무엇이 2위일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뭔지. 네, 보겠습니다. 네, 남자들은요. 네, 아내께 먼저 나왔네요. 아내들은요, 성적이지 않은 사랑. 그것을 남편으로부터 정말 받고 싶어 해요. 네,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아주 여자들은 이 청각에 되게 예민하죠.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좀 예민하고요. 네,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 사랑해? 당신 최고야? 네, 이런 말을 해준다거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네, 성적이지 않은 애정을 좀 충분히 표현해주는 것. 이렇게 백 허그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자들은 깊은 대화를 원합니다. 제 주위에 남편이랑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가장 큰 필요고요. 그에 비해서 남편들에게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적 충족.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조사하니까요. 남자들이 성적 충족이 아니라 칭찬을 첫 번째 필요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칭찬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은 사랑을 원하고 남편들은 존경을 원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내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필요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첫 번째 성적 충족이 남편에게 가장 큰 필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점잖은 분들은 그렇지만 요즘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성적 충족만 채워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이런 성적인 충족을 해주는 부분에서 아이 낳은 후에 귀찮아서 나 그거 못 해줘 하시지 마시고 남편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쁜 속옷도 사시고 남편에게 매력적인 그런 여성들이 아내분이 되어주시면 남편이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줄 겁니다. 네,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다시 저희 마당에 있는 새들을 보여드립니다. 새들이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다른 부부와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남녀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우리 부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서로 난 달라서 당신이 나를 따라와. 당신이 고쳐. 그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을 각자 인정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부부의 차이를 극복하시고 이렇게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